13장 아동상담 및 치료에 대한 파트로 상담 사업과 같은 임상교육은 사회 정의를 축구하는 통합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심리적인 개입을 한다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직이 사회 정의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회 정의는 사회적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 개인으로 하여금 현행 제도 내에서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사회의 배분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상담을 통한 임상적 활동들이 최소 배분 정의라는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의 필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3장에서 아동상담의 중요성을 고찰해보고 상담 과정과 상담 치료의 실제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50페이지에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요. 상담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 민철이 만 11세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의 가족 상황과 학교 생활, 현재 문제 상담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350페이지, 360페이지, 352페이지까지 해서 세 쪽에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살펴보시고요. 아동 상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잘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접근 방법 중 하나가 아동 상담이라고 합니다. 아동 상담이라는 용어는 본래 고려하다, 반영하다, 조언을 받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으며 생각과 감정과 행동 등의 측면에서 자기 이해와 자기 존중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상담은 간혹 심리치료와 동일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아동 상담을 심리치료와 구별해서 정의한다면 아동 상담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심리적 갈등에 대해 스스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는 아동의 문제가 의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성격에 관한 내면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수준에서 아동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아동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성격의 변화를 일으켜 자아 기능을 재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아동 상담의 대상을 문제를 가진 또는 혹은 또 발달을 원하는 개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그 개인에 속해 있는 관련 환경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상담에서 아동의 문제는 아동이 자신의 발달 과업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동 자신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 상담 활동의 1차적 대상인 아동 외의 부모나 교사 등 관련된 사람과 관련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상담의 목적은 상담은 사회복지의 핵심 영역이며 아울러 심리적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특성을 사회 정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본 재화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자기 존중을 경제적 의미와는 별개로 사회적 상호 우존 관계로 보았습니다. 아동의 심리적 발달은 상당 부분 가족 및 주변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심리적 경험의 배분은 사회 정의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부터 최소한의 사회 환경 및 심리적인 재화를 배분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 상담 혹은 심리치료적 개입은 그 대표적인 예이고요. 아동 상담은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문제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무시되었던 심리적 성장을 보완해주고 호석적인 발달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심리적 성장을 위한 잠재력, 보다 나은 자아를 향한 충동이 있고 아동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 재화를 배분하는 일은 사회복지 인식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동 상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달리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동 발달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고려하여서 상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인지적, 언어적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 상담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개개인의 독특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언어적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동은 성인과 달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 동기와 관련하여 상담이 의뢰될 때에도 아동은 부모, 교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담에 대한 아동의 저항을 줄이고 좋은 상담 관계를 맺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상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은 아동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아동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환경적 원인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예방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동은 부모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단지 그들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모가 상담에 참여하는 것은 그 상담에 적극 협력하는 것에 중요한 일이고요. 아동의 문제는 많은 경우 부모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의 심리적인 문제 혹은 양육 태도로 인해 아동의 기본적인 발달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아동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 상담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 상담 또는 부모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동 상담은 상담자와 아동이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 위의 아동, 부모, 교사가 함께 상담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청소년 상담사, 소아정신과 의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동 상담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상담은 아동을 대신해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요청하거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라든지 교육교사 등 전문가가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상담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은 접수 및 계약, 이제 상담 신청부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상담 목표 설정 및 개입, 상담의 종별로
이제 나눠지는데, 상담 신청에서 아동 상담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이 속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동 상담은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교사 등이 신청을 하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보호자인 가족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직접 상담 기관에 찾아가서 예약 없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 경우 모두 상담 전에 상담 신청서나 접수 상담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상담 신청은 예약 없이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는 상담 의뢰자가 전화 문의로 사전 정보를 얻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내담자들은 전화 문의를 통해서 그 기관에 대한 첫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전화 상담 문의는 잠재적인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후 상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상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상담 의뢰자 입장에서 볼 때, 전화를 건 시점은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변화하는,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므로 가능한 한 전화 문의를 실제 상담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는 잠재 고객 상담수가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상담소에 갈 만한 문제인지, 그리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만약 전문가가 잠재 고객과 전화 연결이 되었을 때에는 직접 답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잠시만 기다리시면 상담 전문가 선생님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로 연결되었을 때 잠재 고객이 처음부터 자신의 고민을 계속 얘기하는 경우는 그 전화가 상담용 전화라면 상관이 없으나, 상담을 신청하는 전화라면 통화는 간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전화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이 전화로는 긴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상담 신청 전화도 받아야 하니까요, 상담소에 직접 오셔서 전문 상담 선생님께 직접 상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사정을 설명한 뒤 통화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가 많아서 상담 자체를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 내담자가 응급을 요하는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응급을 요하는 문제입니까? 등의 질문을 할 수 있고, 강한 자살 충동, 발작, 살인 등의 응급 상담 조치를 요구하는 상담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우선 그 기관의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곧바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응급 상담이 아닌 경우 전화 신청을 받는 근무자는 내담자에게 접수 면접 혹은 첫 회 상담 시간을 약속을 하고, 이때 상담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신청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수 상담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상담하기로 결정하고 정식 상담 받기 전에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관이나 내담자의 수가 많은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규모가 작은 상담소에서는 접수 면접자가 곧 상담자가 되기 때문에 접수 상담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면접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내담자의 수가 많으면 그들의 문제 유형, 문제의 심각도, 응급을 요하는 정도 등도 다양해지므로 접수 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 유형을 빠르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종사하는 상담자의 전문 영역이 다양해 내담자의 문제 영역에 따라 어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것인지, 또는
어떠한 형태의 처치 방법이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접수 면접자는 이러한 몇 가지 의사결정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목적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내담자로부터 수집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접수 면접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상담 신청서의 내용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담 신청서의 내용의 반복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심층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것을 접수 면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첫 회 상담을 살펴보면 접수 면접이 끝나면 직접 내담자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처음부터 내담자가 직접 상담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접수 면접자와 실제 상담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첫 회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 신청서를 상담자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첫 회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접수 면접자의 진단과 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담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자기가 미리 가졌던 가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상담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상담에서 다룰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의 목적과 치료 전략, 절차에 맞도록 재구성하게 됩니다. 첫 회 상담에서는 상담에 대한 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상담 과정과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에 대한 기대 표명, 상담 시간 안내, 상담 비용과 지불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상담 주기 설명, 상담 시간에 못 올 경우를 대비한 안내 등을 미리 내담자에게 알려줍니다. 구조화는 상담 초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담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담 관계에 대해 재조정할 필요가 느껴지면 필요할 때 다시 알려줌으로써 내담자가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합니다. 상담 계약은 바람직한 것을 내담자와 특정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약을 통해 상담자가 선택한 개입 방법이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내담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상담자가 사정하는 것은 물론 내담자가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통해 내담자와 함께 목표 설정을 사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 설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 내담자 혹은 그 가족에게 문제의 핵심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면담 횟수와 상담 시간,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 상담 주기, 참여자, 상담 목표, 상담 비용 등의 계약 속성이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담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담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상담과 관련한 전체적인 일정과 상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언급될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고 내담자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면담 횟수나 상담 주기를 내담자와 상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상담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언젠가는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상담 계약 과정에서 면담 시 알려진 내용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 면담에 필요한 사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때 등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치료를 위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담자가 사전에 통고 없이 상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상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와 함께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약을 통해 상담자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내담자 스스로가 치료에 적극성을 갖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면담을 통해 만들어내는 변화를 명확히 서술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그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상담이 성공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담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 설정이 정확하고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상담가라면 상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받는 아동의 문제를 정확하게 사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설정한 상담 목표를 상담 과정에서 신속하게 구체화할 수 있고, 상담 목표 설정은 상담 회기를 마감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목표가 보다 구체적,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진술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초기에 설정한 상담 목표가 수정되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상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에 설정한 상담 목표가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내담자가 자신의 다른 문제를 상담하고 싶어 하거나 상담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초기 상담 목표를 다시 확인해 상담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그 사례를 종결하고 새로운 상담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상담 과정, 목표를 진술할 때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 등은 특정 상담 이론이나 모델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담 목표를 구체화하며 이슈를 명료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정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결정을 지지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내담자와 함께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적으로 개입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문제에 대한 정의와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명료하고 또 대안을 살펴보고 상담을 종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우선 상담자는 상담 목표를 정하기 전에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은 내담자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동의한 사항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담자는 상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담자의 호소 내용을 경청, 수용, 공감함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가 다루어야 할 것을 그 자료에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명료화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상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담 목표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내담자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명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살펴보면 문제를 명료한 것 후에 대안을 고려하고 그 안에 내담자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결국에는 상담자의 조력에 힘입어 내담자 스스로 목표에 달성하는 과정 중 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이든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담자는 대안 실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담자와의 그 결과들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파악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는 내담자가 자신이 제안한 대안들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므로 그만큼 상담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 대한 종결을 살펴보면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바람직한 변화가 현저히 관찰이 될 때 또는 내담자의 문제가 상담자의 뜻밖 능력 밖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담을 유지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상담 종결에 필요한 지침 중 하나는 종결 과정을 하나의 상담 단계로 보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종결 문제 역시 중요한 상담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하여서 상담의 전체 과정을 소중하게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담의 종결은 대개 구두로 이루어지지만 상담 계약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례 종결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상담 치료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면 서울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입소 상담 절차가 우리 교재 363페이지에 그림 13-1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16조에 따르면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립 아동상담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설치하나 사립상담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 연구소 등에서 시장 또는 도지사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설치한 경우 일반적인 상담, 조사의 기능에 치중하고 유료 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아동상담소에서 부모나 양육자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일시보호 상담, 학대부모 및 보호자 상담, 가족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자녀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일반 부모에 대한 상담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의 경우 가정, 학교, 사회복지관, 행정기관들로부터 비행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 입소 상담을 의뢰받기도 하지만 지하철 내 유흥가 등에서 불황생활을 하면서 폭력, 절도, 약물남용이 복합 비행 성향을 보이는 불황아들을 상담소에 직권이 거리 상담을 통해서 입소시키는 것도 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학대에 대한 개입 후 아동 상담을 의뢰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입소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위해 개별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상담 치료 기법으로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가족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의 감정이나 문제를 발산하게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놀이치료는 상담자와 함께 놀이를 통하여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나 발달장애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래놀이 치료는 인간인 적절한 조건이 주어질 때 스스로 치유하려는 힘이 있는데요. 비언어적이고 비합리적인 치료 양식이기도 합니다. 모래상자와 소품을 통해서 아동의 무의식에 있는 감정과 생각 등을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악치료는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여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미술치료는 신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완화하는 것입니다. 독서치료는
도서를 매개체로 독서치료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문학작품을 함께 이해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치료는 상담 초점을 아동 개인에게 맞추기보다 아동이 속한 가족에게도 관심을 두어 체계적인 개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경험적 가족치료의 핵심 목표는 문제의 해결보다 개인의 성장과 대인관계 변화이므로 감수성 향상을 시키고 또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13장 아동 상담과 치료 기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